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2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상장된 이후 정말 대단한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요. 64밀리언에서 매 분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요. 22년 1분기 322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 성장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4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에비타는 4분기 연속 플러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340만에서 38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해서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상품도 잘 팔리고 있는데요. 510만 개에서 580만 개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1억 개의 계좌에서 1억 1000개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표, 모든 게 좋아졌는데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대출 매출이 2억 달러에서 2억 4,400만 달러까지 굉장히 증가했고요. 플랫폼도 5,1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까지,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2,100만 달러에서 2,35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매출 성과를 이뤄냈고요.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는 학생 대출 연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리 인상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점은요. 학생 대출이 1.4빌리언에서 3.7빌리언,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를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살펴보고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1.6빌리언에서 3.1빌리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홈 대출 같은 경우는 6억 5,700만 달러에서 1억 4,600만 달러,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이런 쪽이 굉장히 경색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장했는데요. 9.1빌리언에서 12.2빌리언,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4.5빌리언에서 6.7빌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121.4%가 됐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채 비율이 11,000%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고객 예치금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이렇게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재무활동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죠. 재무활동은 꾸준히 증가해서 22년 1분기 1.9빌리언을 달성했고요. 영업활동은 마이너스 1.1빌리언, 그리고 투자활동은 50빌리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PSR은 4.91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8억 2,800만 주에서 9억 1,600만 주로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8,100만 주에 가까운 워런트 실행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마지막 워런트 실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고 9억 1,600만 주에서 다음 분기에 얼마나 또 증가하게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고요. 44.84에서 44.10%로 감소했습니다. 내부자의 비중은 9.82에서 10.12로 증가했습니다. 자,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는 3억 3천만에서 3억 4천만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3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다음 분기는 2천만 달러 더 증가한 3억 4천만 달러를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분기의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자, 그리고 22년 전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22년 전체 가이던스는 1.5빌리언에서 1.510빌리언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분기당으로 환산해보면 3억 7,600만 달러인데요. 이게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1.47빌리언이었고 그 전 가이던스는 약 1.6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가이던스인 1.6빌리언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이 3억 7,600만 달러면은 2분기뿐만 아니고 3분기, 4분기도 매출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예, 컨퍼런스 콜 내용을 살펴보면요. 슈퍼볼 광고에 소파이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슈퍼볼 광고 때문에 온라인 검색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짜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소파이 뱅크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갈릴레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멕시코나 콜롬비아에 확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소파이가 세계화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 분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분기에도 금융 서비스 폭발적인 증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제품이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특히 소파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500%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핀테크 페이팔이나 스퀘어와 다른 점은 소파이는 뱅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원스톱 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직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융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 신용, 모기지, 학생대출을 가지고 있고 ETF, 카드, 크립토, 주식 거래, 보험 모든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생대출 연장뿐만 아니고 $10,000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학생 개인당 $10,000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바이든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영향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 대출 평균은 $70,000다. 자, 그래서 $10,000의 탕감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학생 대출을 연장하는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10,000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나머지 $60,000는 어떻게 됩니까? 리파이낸싱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소파이의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 대출이 연장되면서 학생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 분기에는 거의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연장은 안 되고 대신에 $10,000를 탕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파이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은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10,000는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것이고 $60,000는 리파이낸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파이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소파이의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자, 뱅크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인 매출 상승은 Q2부터라고 했었는데 이 Q1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 2분기 가이던스가 $20,000,000 증가되기 때문에 뱅킹 면허로 인한 매출 상승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10,000,000 모라토리엄을 제공하고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소파이의 학생대출 실적이 급증했다. Q2 가이던스는 뱅크 이슈를 생각해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소파이는 단지 주가만 떨어졌을 뿐 현재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더 좋아졌다. 금융 인상 시기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소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